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망하게 되거나 기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 일어나죠.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하거나 기운 빠지지 말자. 그러지 않고 있으면 내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될까?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실망했더라도 기운이 쭉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시 힘을 낼 건가,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인생의 원칙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기대하지 마세요는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이고요. 그 소제목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가 누군가한테 지나치게 기대를 걸어서 그래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에 자꾸 남들을 어거지로 갖다 맞추는 거죠. 그럴 권리가 나한테 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권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식이면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도 이제 내 프레임에다 탁 내가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돈 들여서 투자했으면 내가 빚내가면서 가르쳤는데 그럼 기본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지인도 있었어요. 그 기본 누가 정했을까요? 자기가 이제 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렇게 빚내가면서 누가 가르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형제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이제 지원해서 희생하고 뭘 해주고 참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제 형제가 나한테 어떻게 해서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내가 그 형제한테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지나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친 기대를 걸면 관계는 깨지게 된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들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기준 이상의 어떤 친밀도와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면 근데 그게 이제 못 미치면 이제 깨지는 거죠. 이제 직장 상사한테도 충성을 다했는데 인사평가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게 왜 그런 걸까요? 인사평가를 잘 안 준 직장 상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나의 기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도가 잘못된 거죠. 사람한테 뭔가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겠지라는 대가를 바라게 되면 아예 안 해주는 게 차라리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꼭 그걸 명심해야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나 이상한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뭐 해주고 싶으면 이거 해줘도 내가 아무것도 이제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스스로 다짐하고 잊어버리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갖고 가야 될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내가 잔소리해서 강제로 남 바꿀 수 있다. 내가 뭐 애쓰면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오반이고 이제 착각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요, 이제 헛수고만 하는 거라서 이제 나만 고생이고 힘든 거예요. 가족도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들은 오죽하겠어요. 남들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리더가 된 분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신임 이제 간부, 그 과정, 이제 교육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것부터 얘기해요. 막 의욕이 불타올라서 이제 나는 정말 최고의 성과를 누리겠어. 막 이러면서 팀원들을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죠. 좌절하죠. 일찍 출근해라, 책 읽어라, 밤늦게까지 늦게 돌아다니다 집에 가면 그 다음날 효율이 안 오른다. 하루 야근하면 운동 안 해놨으니까 하루 야근하면 그렇게 파죽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직장생활 오래 하겠냐. 이런 잔소리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이제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으로 이제 모범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이제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줄까, 이제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신뢰감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모범을 보이고 신뢰감을 주면 그들이 이제 스스로 느껴서 변화되기를 나는 그냥 희망할 뿐인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막 대변인으로 나서서 해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용기가 없어서 때때로 뭐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바로 위 선임이 그 자기 걸로 그 일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다 포장해서 보고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것도 이제 내가 다 만든 자료를 갖고 본인 혼자 들어간단 말이죠. 나를 빼놓고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크크 앓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방송에서. 그런데 이제 그 좀 대략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이제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할 때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그 나만 빼놓고 계속 들어가서 이제 자기 걸로 이제 포장하는 그 직장 상사한테 어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혼자 보고 들어가서 내가 불만을 갖고 있어서 계속 이제 관계가 계속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그럼 어차피 깨지는 건데 말하고 깨지나 말 안 하고 깨지나 어쨌든 해보자 이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지정 상사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더 이상 해 나갔다가는 이제 뭔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하면 이제 같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내겠죠. 그럼 이제 그때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한 보고서를 이제 그 선배께서 이제 혼자만 갖고 들어가셔서 어떤 보고를 할 때 직접 만드신 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오류가 있을까봐 그것도 걱정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제가 만든 어떤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직접 선배님과 함께 설명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거 자기 스스로를 대변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입 다물고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와의 만약에 문제가 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은 계속 말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내 마음을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배우자에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인이 어떤 그 육아에 대해서 너무나 남편이 몰라라 한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몰라라 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정말 같이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다 막 이러면서 갈등이 계속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나 하면 일단 그 상황을 얘기를 해라. 근데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절로 알아야지 어떻게 그걸 얘기를 꼭 해야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모른다. 남편은 모를 수 있으니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변하는 거죠. 자, 이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육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거의 막 8, 90%를 맡고 있으니까 이게 몸이 더 이상 이제 버티질 못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처럼 그렇게 육아에 대해서 계속 등한시 하려면 어떤 그 이제 아이를 돌봐주시는 그런 이제 분을 더 추가로 시간을 이제 더 추가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당신 어떤 용돈으로 충당해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자기 이제 용돈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것도 이제 그것도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 쓰고 나는 뭐 손가락 빨면서 뭐 밖에 나가 놀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그전보다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됐다고 조화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정말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해야 된다. 말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운동할 시간 없어. 만날 시간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건강이 최우선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나와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건 내가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정말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밀리고 있으니까 이제 쿨하게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우선순위가 지금 제대로 돼 있나? 이걸 갖다가 이제 항상 중간중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 우선순위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하고, 시간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걸 다시 생각해보고,
이거는 밀리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어떤 이제 가장 최우선 순위를 다시 순위 매기는 거. 이것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사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선 순위로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막 그 일이 막 밀려가지고 계속 운동을 못하고 계속 일만 했더니 이렇게 몸에 무리가 탁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고구나. 이게 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제 경고를 제가 받았다는 느낌을 딱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일이 여기 최우선 순위였으면 일보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제 운동하는 게. 그렇게 우선순위를 중간중간 내가 이제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운동은 생략할 수 없으니 무조건 운동하고 나머지 생략할 수 있는 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를 이제 줄이는 거죠. 제가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제 영화를 거의 못 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영화가 밀린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 보시고요. 지금 제대로 우선순위대로 시간을 분배해서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하고 일하고 끼니를 좀 성의껏 챙겨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려면 끼니를 성의껏 챙겨 먹으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청소 같은 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청소가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제 가치관이 다르지만 자기의 우선순위를 일상적으로 좀 점검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5번째 뭔가 하면요. 사는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원칙이에요. 그 문제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하죠. 지금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이게 크고 작은 게 그렇게 있어서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어떤 그런 문제라는 이슈에서 해방된 어떤 인생이 없는 거죠. 계속 문제는 일어나요. 그게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이제 그 인생 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냐, 꼬이냐 하고 이제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들 잘 사는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문제 다 있어요. 내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은 괜찮고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막 한탄하고 회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살면서 이 정도 문제는 누구나 다 안고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살자. 그리고 해결되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만한 어떤 그런 작은 문제가 생긴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 거고 그렇게 열심히 해결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학교 때 학업으로 속썩이면 그 문제 해결하면 영영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뭐 이렇게 취업할 때도 문제가 있고 또 무슨 결혼 뭐 이런 끊임없이 어떤 이제 자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고 회사는 회사대로 이제 뭐 계속 이거 하나 해결해 놨으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 사고 무슨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뭐 보이스피싱은 바보만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정말 타깃이 되면 바로 당할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문제는 이제 벌어지는 거야, 누구든지. 그런데 내가 가장 이걸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실망하지 않고 아니면 실망하게 되더라도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